전체 암의 3에서 5%를 차지하고 주로 흡연과 음주를 함께하는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구강암. 아직 생소하긴 하나 국내 구강암 환자가 1년에 약 2,000명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구강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발병 후 5년 내 사망률이 40%에 달하는데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구강암에 대해 들어봅니다. 구강암이란 구강 내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구강을 세분화해서 얘기해보면 혀, 입천장, 양쪽 뼈 점막, 잇몸, 그리고 혀 아래의 구강저라고 하는 점막에 주로 생기는 종양입니다. 그중에 악성 종양을 우리가 구강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강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과 음주가 가장 잘 알려진 발암 인자입니다. 구강암 환자의 약 90%가 흡연 및 음주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흡연 양과 흡연 기간에 비례하며 흡연을 중지하면 암 발생률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강암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로 술, 담배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속적인 구강 내 점막의 자극, 특히 잘 맞지 않는 보철, 틀니 등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치아가 부러진 치아라든지 이갈이가 심해서 양쪽 끝날이 이렇게 치아의 가장자리가 뾰족해졌을 경우 뺨 점막 등에 지속적인 자극을 줘서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암의 초기 증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성 변병과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힘든데요. 혀나 볼 점막, 입천장, 입술 등에 발생하는 궤양은 구내염 같은 염증성 증상이 가장 많으며 1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 심한 동통이 사라지고 궤양도 없어지지만 3주 정도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궤양은 단순한 염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내염을 들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보통 2주 이내로 지속적인 그 궤양과 그에 따른 동반되는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으로 쉽게 구강암과 혼동됩니다. 왜냐하면 구강암도 초기에는 궤양과 통증으로 올 수 있고 이게 만약 3주 이상 구내염이 이로 인한 궤양이 지속된다면 전문의한테 진찰과 필요하면 조직검사까지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구강암은 육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시경 검사를 통하지 않고 국소 마취하에 입안에서 의심되는 부위를 조금 떼어내어 현미경적 진단을 한 후 최종적으로 구강암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조직 생검을 통해 암으로 진단되면 암세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구강 내에 입 안에 혹이 만져지거나 3주 이상 지속되는 궤양이 있다면 전문의를 통한 시진과 그리고 직접 손으로 양손을 이용해서 만져보는 촉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내시경을 넣어서 구강 안에만 이 종양이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부위까지 얼만큼 이게 퍼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CT를 찍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부위의 이 종양 존재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 종양이 암으로 이제 의심이 되거나 감별이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병리 검사에서 암으로 확진이 되면 PET-CT와 그리고 MRI를 찍어볼 수 있겠습니다. 구강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흡연, 음주,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자외선 조사, 식습관과 영양 결핍, 유전적 감수성 등이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한 구강암이 생기는 곳에 따라 설암, 치주암, 구강저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혀, 잇몸, 혀 밑바닥, 볼 점막 순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구강은 비교적 쉽게 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2주일 이상 지속되는 입 주변 통증과 궤양. 둘째, 입, 턱 주변이 붓거나 혹이 생겼을 때. 셋째, 입술에 생긴 붉거나 흰 반점. 넷째,
입, 목구멍의 반복적인 출혈. 5째,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를 뽑은 후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병원을 찾아 구강암 유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구강암은 외국 또는 국내 이 치료 지침에도 수술할 수 있는 범위의 병기 구강암일 경우는 수술이 먼저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암을 확인 가능한 암을 모두 제거한 후에 필요하다면 보조적인 방사선 치료 내지는 보조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수술 시에도 이 구강이라는 건 굉장히 기능상으로도 또 미용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 후에 사회적인 생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재건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은 단순한 공간 이상으로서 우리는 입술을 포함한 구강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생존을 위해 음식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구강의 구조적인 변화가 갖게 되는 미용학적인 의미 또한 적지 않은데요. 수술 전 종양학적으로 안전한 수술을 계획해야 함은 기본이고, 더불어 암을 제거한 후 사라지게 될 기능과 그 기능의 재건 및 수술 후 외관상의 변화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다학제 진료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구강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더라도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 모여서 환자를 같이 쭉 추적 관찰을 하고 진료를 같이 함으로써 이 환자에게는 보다 더 오류의 가능성을 쉽게 줄일 수 있고 더 한 번에 효율적인 진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미용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면 구강암에 있어서는 다학제 진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강암 수술에서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과 함께 구강 기능과 미적인 부분을 복원하는 재건 수술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만약 혀의 일부를 제거하면 발음, 음식 섭취, 삼킴 등의 기본적인 기능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재건술을 통해 혀의 모양과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강의 치료에 있어 성형외과적인 협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강암 재건술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구강암을 확실히 제거하고 나서 생기는 결손을 저희 재건 성형술로 메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술의 목적은 환자분이 음식물을 섭취를 하셔야 되고 말씀, 발성을 하셔야 되고 흡연성 폐렴 등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대부분 그 결손 부위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재건 수술을 확실히 하고 나서야 환자가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또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잘 맞지 않는 틀니나 보철물을 오래 사용하면 구강암에 걸릴 수 있나요? 맞습니다. 잘 맞지 않는 보철과 틀니는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밀접한 구강암의 발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맞지 않는 보철과 틀니는 치과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해서 고쳐야 하고, 보철과 틀니가 없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깨진 치아라든지 뼈 쪽 깨진 치아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2번째, 블랙 원두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구강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맞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틀립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얼마 전 한 매체를 통해서 그 통계학적으로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신 환자군에서 마시지 않는 군에 비해서 구강암이나 인두암이 발생률이 적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 된다라는 그 추론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원두커피, 블랙커피를 나누지 않고 그냥 커피만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4잔 이상 마시는 거는 사실 모두에게 다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환자에게도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예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고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한 그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은 쉽게 들여다보고 만져볼 수 있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구강암 환자의 대부분은 조기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평소 거울 등을 통해 구강 상태를 체크해보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진행된 구강암은 치료율이 낮고 치료에 따른 후유증도 증가하므로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구강암은 본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예방법은 술, 담배를 안 해야겠죠. 그리고 치아 및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강 위생이 좋지 않아서 치아와 만성적인 잇몸에 질환이 있을 경우 암 발생률이 늘어나고, 그래서 구강 위생이 사실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기타 비타민 B 계열이라든지 엽산 등이 풍부한 과일, 충분히 균형 잡힌 식단이 역시 다른 암뿐만 아니라 구강암에서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을 살필 때 색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혀의 일부가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과 심하게 빨개지는 적반증이 대표적입니다. 백반증은 손톱으로 긁어도 제거되지 않고 구강 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혀는 연분홍색을 띠며 오동통한 모양인데 너무 빨갛거나 하얀색을 띠면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으니 즉각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